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간 4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4개국 어학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차례의 동영상을 통해서 페루에서의 스페인어 연수, 프랑스에서 당연히 프랑스 연수죠.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의 일본어 연수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면서 오프라인 어학원 연수가 중단되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가장 최고의 반에 이미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현지 어학원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과 평가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최고 수준의 반에 진입해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수료증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초에 약속했던 최고 수준의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오겠다는 그 약속의 막바지가 중국 연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게 처음이나 두 번째가 되면은 그런 약속에 구애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현지 어학원에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스페인어, 프랑스, 일본어에서 소개의 성과, 이미 약속을 해두었던 것이 다 지켜지고 나니까 마지막 그 중국어 연수에서는 어떤 강렬한 욕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켜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스트레스도 생기지 않을 수도 없었고 긴장감도 사뭇 높았습니다. 어쨌든 중국어 연수로 선택했던 대만으로 출발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숙소를 처음에 정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바꾸었습니다. 처음 정했던 숙소는 괜찮았습니다. 깔끔하고 주위에 여러 가지 시설도 편리했고 조금 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도보로 어학원에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통학을 하는 중간에 대환공원, 현지로서는 딴공원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대환공원이 타이베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름다운 공원을 거치면서 학교로 오고 가고 하니까 그 자체로도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조금 공간이 좁았습니다. 공간이 좁았다고 해서 아예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공간이 넓었으면 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좀 인터넷 등으로 물색을 해가지고 공간이 좀 넓고 상당히 그 깔끔해 보이는 그런 집을 택해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만은 아시다시피 가열대 기후에 벌레가 많다. 특히 그 바퀴벌레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집을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깔끔한 외관과는 달리 정말 바퀴벌레 때문에 상당히 혼이 났습니다. 언젠가 다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일단 결정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조금 학원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철로 통학을 하긴 했었습니다. 어학원은
대만 사범대학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사범대학교 어학원은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고 또 규모도 가장 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이어서 그런지 대만 사범대학교의 그 오랜 전통에 의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보니 건물이 대단했습니다. 마치 일반 대학의 단과대학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특히 어학원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옛날 그리스 건축물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어서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건물 앞에는 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야외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있어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물론 온라인 테스트도 받았습니다만은 면담 테스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면담 테스트 결과 상당한 그 수준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최고 수준의 반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양안 차이 면면관이라고 하는 책을 주 계제로 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대만과 중국 대륙가의 여러 가지 문화적, 여러 가지 역사적 전통, 현실 사회의 차이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하나는 이론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중국 현대문학에 관련된 것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근데 아무래도 또 사실 선생님도 또 뭐 넌지시 개인적 사항을 미뤄보아 중국 현대문학 공부는 필요 없어지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겠다는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현실성이 전혀 없고, 또 제가 실제로 대만과 중국 대륙가의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 또 관심도 있었고 궁금하던 차에 그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 배정이 끝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반에 그 학생들은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유럽에서 온 학생들은 상당히 수준이 대만에서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목표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이미 현지에서 대만 그 회사에서 자문역으로 한 5, 6년 동안 이미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으니까 수준이 꽤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너무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그 성적이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20, 30대, 한 40대 초반까지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 7, 80점대를 받았을 때 저는 뭐 줄곧 90점대 시험 성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참 즐거웠습니다. 강의실도 굉장히 짜임새가 있었고, 사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그 어학원 내부의 모습도 과거 일본이나 프랑스에서의 그 사설 어학원과는 아예 그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물론 책에도 상당히 짜임새가 꽤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역시 3개월마다 일본 어학연수와 똑같이 다시 한번 반 재배정을 받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고 수준의 반에 있었고, 또 그 반에서도 성적이 상당히 월등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과정은 어떤 것이든지 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거기에 뭐 전문 학부를 목표로 뭘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제 일반적인 지식 교양을 늘릴 겸 중국
교육을 한다는 목표 하에서 거기서 종행천하사, 그러니까 신문기사 등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흥미로운 시사를 모아서 자연스럽게 중국어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에 마지막 3개월에 들어가서 공부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는 대학이니까 과거 어학원과 또 달라가지고 시험 성적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달 정도 간격이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컴퓨터로 어학원 내에 성적을, 물론 출석률도 똑같이 말이죠, 뽑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마다 자기 성적이 어떻게 되고 또 출석률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보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탁월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위 그룹이 80점대였더라면은 제가 거의 평균 93점이 넘는 단연 1위의 성적이었죠. 출석률도 단 하루에 결석, 물론 지각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각조차 없었던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4년간 4개 국가를 다니면서 4개국 어학연수를 모두 최고 수준의 반에 진입해서 공부하겠다는 그 목표를 결국 이루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마지막 목표를 이루고 최종 1개월 성적은 제가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 비자 관계 때문에 출국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 빠졌습니다만 나중에 구두로 다 비슷한 성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 제가 구두 발표 때는 거기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20, 30대 젊은 학생들은 전부 다 그냥 동영상까지 해가지고 휘황찬란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저는 그런 걸 전혀 못하니까 거기서 좀 감점이거나 그런 게 없었으면 아예 거의 100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것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지난 4년간이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에피소드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볼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을 해 주셔가지고 계속 만나볼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